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NLS입니다. 태양을 이용한 채광 방식과 당사에서 개발된 일조권 침해 해결 장치, 헬리오스에 대한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건물 간의 간섭으로 인해 햇빛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낮게 짓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현상으로 그 대안을 찾고자 많은 채광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근거리 채광 방식입니다. 광덕트, 그다음에 파이프, 광섬유, 광선반 등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건물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 인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채광하는 방식으로 빛을 멀리 보낼 수는 없는 방식입니다. 건물 내에 단거리 채광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원거리 채광 방식의 해외 사례입니다. 두 개의 반사경을 이용해 태양의 빛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태양을 따라 거울이 작동하며 반사되는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보내주는 장치를 통틀어서 헬리오스텝 방식이라고 합니다. 헬리오스텝 방식을 이용해서 일조권 침해를 해결해 보고자 국내에도 도입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국내에 설치되었던 사례이며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작동이 중단되었거나 추가로 되진 않고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쪽 남측의 가해 건물로 인해 북측의 피해 건물 저층부에 음영이 이제 발생될 경우 피해 건물 상부에 이와 같이 1차 반사경 헬리오스탯을 설치합니다. 1차 헬리오스탯 거울은 태양을 따라 움직이면서 반사된 빛을 가해 건물 옥상에 설치된 2차 반사경에 빛을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반사경은 1차 반사경부터 오는 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해 건물 저층부에 빛을 반사시켜 주고요. 2차 반사경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움직이진 않고 고정형이기 때문에 늘 피해 건물 저층부의 각도가 설정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헬리오셋에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1차 반사경인 헬리오스탯이 태양을 따라 구동을 하면서 2차 반사에 전달된다고 말씀드렸고 2차 반사경이 저층부에 채광을 해주는데 채광되지 않는 다른 층에 있는 세대 거주자가 거울을 통해서 다른 집 세대를 볼 수 있는 사생활 침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이 현재 실제로 이게 용인 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헬리오셋 장치입니다. 여기는 1차 반사경이 태양을 따라 구동을 하고요. 2차 반사경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로 이제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얼마큼 거울이 큰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1차 반사경은 태양을 따라 구동을 해서 사생활 침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2차 반사경 고정형입니다. 따라서 이 2차 반사경을 통해서 다른 집의 사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표면을 미세하게 긁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미세하게 긁는다는 건 반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빛이 여기서만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채광 각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헬리오스탯이 정확히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2차 반사경에 정확한 모습 모양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차 반사경인 헬리오스탯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에는
요만큼의 빛이 2차 반사경에 전달됩니다. 또한 이 거울이 또 이제 고도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늘로요, 방향이.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누락되는 곳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2차 반사경에 빛이 다 차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방식이겠죠, 이제. 옥상에서 이 외벽을 따라 한번 반사시키고 안에 채광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빛이 누락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이러한 장치들이 도입됐다가 거울이 굉장히 큰 거울이 옥상에 올라가면 풍압에 의해서 구동부 쪽이 모터가 깨지거나 파손돼서 고장되는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이런 장치들이 국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채광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정확히 빛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거울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두지 않고 그냥 한 몸체에 위아래 두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헬리우스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 보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1차 반사경이 태양을 따라 구동을 하고요. 반사된 빛을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으로 올려준다면 2차 반사경은 빛을 어느 정해진 곳에 이렇게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요거는 원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아까 헬리오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의 모양도 같지만 특허나 이런 기술적인 침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신기술로 지정받게 된 몇 가지 이제 특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치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몸체에 위아래 거울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울은 1차 반사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은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6프레임을 중심으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울의 중심으로 축이 있어서 이 6프레임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이 거울을 통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장치에는 GPS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이성으로부터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의 항상운동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한 좌표값이 프로그램으로 보드를 심어서 이 안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차 반사경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정확히 태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동지와 하지는 태양의 고도가 틀린데요. 그러한 것도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1차 반사경이 태양을 따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반사된 빛을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으로 수직 상방으로만 일정하게 반사시키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은 밑에 있는 1차 반사경으로부터 빛이 일정하게 계속 오기 때문에 이 1차 반사경, 2차 반사경은 보내고자 하는 그 타겟을 향해서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빛이 계속적으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1차 반사경은 통거울인데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을 보시면 이와 같이 픽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10cm짜리 픽셀형으로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중형에는 61개의 픽셀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픽셀, 거울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설계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핸드폰만한 거울을 태양에 비춰서 반사된 빛을 바닥에 비추게 되면 핸드폰만한 모양의 빛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멀리 80m 떨어진 벽에 보내게 되면 정확히 0.5점만큼 빛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태양과 지구에 한 점을 두고 이렇게 형성되는 각도가 0.5도인데요. 0.5점만큼 빛이 확산이 돼서 80m 떨어진 벽에는 한 78cm짜리 원이 하나 크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픽셀이 움직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 픽셀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거실창에 이와 같은 거실 창문 모양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창을 꽉 채우고요. 이 빛은 확산됐기 때문에 빛이 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픽셀을 이 픽셀과 중첩을 시켜서 계속해서 겹치면서 조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실 창문 표면에 약 4000럭스의 빛을 전달해 주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으기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세대의 창문에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 픽셀의 특징입니다.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잠깐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이 픽셀로 되어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2차 반사경의 이 거울 자체가 통거울로 돼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거울이 처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탄도도 유지할 수 없고, 그러니 이제 그 거울 형상 자체가 멀리 가게 되면 일그러지거나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울도 이렇게 그 플랫한 그런 거를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거울을 아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멀리 보낼 때는 빛이 다 왜곡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픽셀형은 거울이 작기 때문에 평탄도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4개의 거울의 사진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인데 제일 작은 거울부터 그다음에 실제 소형에 들어가는 거울입니다. 이런 거울이 있는데 1번 거울은 여기 1번 거울이죠. 1번, 2번, 3번, 4번인데 멀리 가면 지금 빛이 잘 안 보이지만 옅지만은 모양이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거울은 흐리고 큰 거울은 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 크다고 해서 이게 빛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서 저희가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 성적서로 받은 이 픽셀경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 세로 10cm짜리 픽셀 거울을 80m에 보내게 되면 동그란 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지름의 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때 재보니까 79cm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정확히 78cm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0.5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탄젠트 값 0.5를 놓고 80m를 두면 69에 대한 지름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10cm짜리 거울에 지름을 더하면 정확히 이 동그란 원의 지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픽셀 하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옥상에 설치가 되면 픽셀로부터 반사된 빛이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아파트 옥상에서 이거는 여수 웅천 하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2차 반사경부터 나간 픽셀은 이와 같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픽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또 하나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창문에 다 픽셀을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창문에 자동으로 가게 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세팅된 모양대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빛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연히 왼쪽에 있는 그 실내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아, 아까 지금 보여드린 픽셀 방식의 그 채광 방식은 빛의 자연스러운 이제 채광 각도, 확산에 의한 그런
확산이 되는 거울의 특징을 이용해서 채광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반사경 자체를 그러면 약간 볼록형식으로 이렇게 공률을 주면 더 많이 확산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근거리 채광 방식으로 이제 주택가 같은 곳에 채광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특수 공명경입니다. 평면경과 사실 이 공률 R값이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미세하게 공률을 주는 거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빛이 앞에서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평면에 가까운 그런 그 복면경을 이와 같이 3차 반사경으로 만들어서 창문 측면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럼 이 빛이 전달돼서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죠.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옥상에 설치된 엘리오스는 소형입니다. 소형의 2차 반사경을 주택가 1000만미터에 있는 2차 반사경, 3차 반사경, 여기 1차, 2차이기 때문에 3차가 되겠죠. 3차 반사경 센터에다가 아까처럼 픽셀을 다 모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픽셀이 이렇게 멀리 갔을 경우에 멀리 가지 않을 경우에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진해 보이죠? 이런 모양으로 픽셀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부 돋보기처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반사경에 모은 빛을 실내에 채광해 주게 되면 빛이 퍼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아파트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보통 동간거리가 80에서 100m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확산된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산의 퍼진 각도가 크기 때문에 없어지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대 안으로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태양 추적 방식 시스템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을 추적하는 방식에는 센서 방식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방식은 행성 운동학을 기반으로 GPS를 연계한 태양 위치 산출 프로그램 구동 방식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늘 태양을 따라 계산된 값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동되는 정밀 방식이며 저희가 자체로 개발된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옆에는 이제 그 광 센서를 이용한 센서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방식은 중앙 4개의 광 센서를 통해서 태양 광원을 감지하며 태양을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끔 자세를 제어하는 구동 방식입니다. 이런 그 광센서 방식은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태양이 떠 있고요. 이 센서가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 이 세 군데, 이쪽, 그다음 건너편 쪽에 세 군데의 센서에는 빛이 태양 광원이 확보가 되지만 이쪽 면에 있는 센서에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이 신호를 줘서 이쪽에도 센서의 광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자세가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구동을 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늘 태양을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센서 방식, 그러니까 태양 센서 방식의 문제점은 지금 저희가 일조 치매를 위해서 개발한 이 장치의 초기에는 저희도 광센서를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날씨가 흐리거나 구름이 있을 경우에 그 태양의 광원을 잘 잃지 못해서 이 장치가 센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실창이 채광해주고 있는 빛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실내에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서 빛이 딱 고정돼서 멈추지 않게 그대로 고정되어 있게끔 안정적인 이제 구동 방식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오스는 제품의 높이가 3.5m이며 무게는 약 175kg입니다. 옥상은 이제 풍속이 강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시에는 큰 사고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옥상 구조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대의 장치를 옥상에 설치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과 일체형이 될 수 있도록 옥상층 슬래브 타설 전부터 옥상층 철근과 이 옥상층이 나온 철근과 결석해서 앵커를 묶고 그 다음에 패드를 형성하고 그 위에 이제 제품을 크레인으로 떠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지어지게 될 경우에는 높이가 3.5m이기 때문에 일단 엘리베이터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 크레인을 사용해서 단지 옥상에 올리게 되면 지하 주차장 이 크레인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의 균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크레인이 철거되기 전에 골조가 완성되는 시점에 이 장치들이 다 설치가 되도록 합니다. 어, 당사의 그 엘리오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일조권 침해 해결 장치로 신기술로 지정된 제품이면서 이제 국내나 국외 유일한 제품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햇빛과 분산 집중 이런 부분들이 이 기술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공동주택 승인 시 단지 내부 일조 만족률뿐 아니라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 침해 여부 등 건축법과 상관없이 까다롭게 심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단지 내외 일조 개선을 위해 설계 변경을 통한 시행사의 자구 노력이 이제 선행되어야 하겠고요. 부족한 이 일조량에 대해서는 당사의 일조권 제어 시스템인 엘리오스를 설치하여 일조 만족률을 높여주는 조건부로 사업 승인을 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오스 설치를 조건부로 사업 승인 득한 현장들은 건축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 등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심의가 통과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이제 원거리 체감 장치로 소개돼서 출시되고 있는 타사의 제품에 대한 어, 소개와 그다음에 작동 원리,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건물 일체형 체감 장치라고 알려진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옥상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요. 이렇게 체감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물의 음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감을 해주고 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설치에 대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한 크기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상체 쪽 이만한 크기라면 대략 한 1m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의 크기고요. 요건 뭐냐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요 삼각형 모양의 이제 채광부가 되겠죠. 이게 이제 구동을 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태양의 고도를 따라 움직이고요. 이 삼각형은 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방위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전달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밑으로 떨어진 빛은 이게 이제 실내입니다. 쭉 떨어져서 여기 있는 반사경을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빛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반사경이 지금 이 반사경입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파트 채광에 대한 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모양이고, 이거는 실제 설치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가상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저희가 자료를 좀 확보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태양의 빛이 1차 반사, 구동부죠. 여기 채광부죠.
이쪽에 거울이 이쪽에 있습니다. 전달되고 또 한번 반사를 해서 빛을 수평으로 보냅니다. 그 이쪽에 이제 뭔가가 설치가 돼서 안으로 이제 퍼지는 건데, 요게 뭐냐면 지금 소개되어 있는 거는 요겁니다. 이게 집광 분산 확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프리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면 단면이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빛이 이, 이 렌즈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빛을 넓게 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상도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아파트 단지에 한번 이 장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까 사람의 상부 모양의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옆에 있는 삼각형은 이게 파란색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축을 통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태양의 고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옆에 있는 삼각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안에 보면 거울이 있겠죠. 그래서 요 축을 중심으로, 원을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방위각을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위 기둥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여기에 반사돼서 이 빛이 아까 이 프리즘 형태의 렌즈 쪽으로 전달돼서 빛이 확 퍼지는 거죠. 대략 이제 이 정도의 그 크기의 거울이라면 제가 지름 잠깐 보겠습니다. 지름이 대략 한 1m 정도 됩니다. 1m 정도. 지름이 1m 정도 되는 거울이죠. 저희 거도 한번 볼까요? 저희 거도 대략 한 918 정도 되네요. 그럼 1m 정도 되는 지름의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이 렌즈를 통해, 특수 렌즈를 통해 빛이 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여러 대 쭉 설치가 되면 이쪽에 음영진 곳에 빛을 전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제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잠깐 그림 한 장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길 가다가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보시면 좀 흔한 사진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쪽은 이제 정면으로 햇빛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창문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건너편에 있는 뒤쪽 건물에 음영해지게끔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실창이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거울이었다면 좀 이제 진하게 보였겠죠. 그리고 이 거실창의 크기가 이만한데요.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이 거울들이 비춰질 경우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옥상층에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방식의 거울들이 쭉 있다는 얘기는 사실 아까 그 거울 사이즈 잠깐 재봤지만 지름이 1m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거실창의 거울은 굉장히 큰데요. 그럼 이 위쪽에 지름 1m 되는 거울이 쫙 있다 하더라도 이 빛이 여기까지 이렇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그냥 사라지겠죠, 빛이. 그거는 뭐 제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제 판단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식에 의한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 가상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빛이 전체적으로 이 면을 다 환하게 비춰준다 라는 개념대로 보입니다. 이 장치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그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지금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블로그에는 아직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일단은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저희 장치와 좀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안산 군자 5구역으로 학교 운동장 일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당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현장입니다. 일단 그거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잠깐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1차 반사경이 태양을 따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에 전달되면 이 반사경이 아래로 빛을 전달해 준다는 구조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장치의 성능과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한 거를 떠나서 구조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은 바닥층에 세탄가를 구멍을 뚫어서 그냥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수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 장치는 오랜 시간 동안 건물 연한 이상 버텨야 되는데 이게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나중에 균열 가거나 뽑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동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따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신다면 저희가 이제 군자 5구역은 이렇게 이미 사업 시행 그 건축 심의 때 교육청,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이제 다 조건부로 끝난 현장인데요. 이 현장이 안산의 군자주공 5단지 말고 안산 중앙 2단지라고 또 있습니다. 그 현장도 학교 일조권 침해인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신기술로 개발된 게 2015년인데요. 이때에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고요. 그게 신문 기사로 많이 보도되곤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안산중앙 2단지의 그 유치원과 그다음에 학교의 일조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우려하셔서 반사 장치로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교육청이 지금 이쪽 이제 조합이었습니다. 이 조합을 상대로 공사준재 가처분 소송을 겁니다. 이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해서 교육청이 이제 동의는 해줬지만 학부모님들의 그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교육청에서 결국은 이제 조합을 상대로 공사준재 가처분을 걸게 되는 그런 때까지 왔었던 거죠. 그거 이제 그 법원에서 공사준재 가처분에 대한 신청 자체를 기각시키는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없는 걸로 해서 설치가 된 거죠. 그때 공사준지 가처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이 군자 5단지도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골조 옥상층 골조에 앵커를 심어야 되고, 크레인으로 제품을 올려야 되는 시점인데, 이쪽에서 조합에서 이제 지켜본 겁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시점을 놓쳤습니다. 설치 시점을. 그래서 골조가 다 끝나버리고 크레인도 철거된 상태라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으로는 설치가 어려웠었던 때였죠. 그래서 제품을 설치 못하고요. 어차피 이 조합도 이제 그 사업 승인을 득해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급조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원래 있었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갑자기 나온 거죠. 이 제품이 설치가 돼서 어, 된 건데, 하여튼 요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이제 이 제품이 설치가 된다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 장치는 이제 픽셀 방식이기 때문에 위에는 2차 반사경이 여러 개 픽셀로 달려 있고요. 이게 각 세대별로 분할되어서 동시에 채광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치는 지금 현재 특허가 지금 저희 걸로 다 돼 있고 신기술이기 때문에 2차 반사경을 이렇게 하나의 원판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2차 반사경이 아래로 큰 거울이 달리기 때문에 처짐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정확히는 건너편 쪽에 동그란 원이 생기기보다는 이렇게 일그러지거나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정확히 평탄도를 유지하고 보내진다면 이 한 개의 장치가 한 세대의 거실로만 채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치는 현재 한 대로 두 세대 거실을 채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저희 장치가 예를 들어서 77대였다 설치가. 그럼 이거는 곱하기 2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치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또 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설치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이제 운영을 잠깐 보시면 이 건물로 인해서 여기에 일조 침해가 벌어졌다고 하면 이 장치는 이쪽에서 이제 이 세대에 향해서 이렇게 채항을 해줘야 합니다. 정면 쪽에서 가되 실제 수평이 되게 되면 눈이 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채양 각도를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요 공간이나 요 공간. 요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이나 오후가 되면 여기 그림자가 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문제도 이제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데도 되겠죠. 측면에서 보내게 되면 이제 빛이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실 소파 위치라든가 TV 쪽으로 가서 별로 좋지 않은 빛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빛이 이렇게 가게끔 채광 각도를 설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장치가 여러 대가 설치가 되면 많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이 빛이 눈부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나가다가 뭐 눈부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이라는 게 이제 어딘가 보내고자 하는 그 반사를 시켜서 보내고자 하는 창문에 보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올려다보게 되면 이 장치로 가는 요 장치가 이제 여기죠. 요 장치에서 오는 빛으로 인해 눈부십니다. 여기서는 올려다보면 또 올려다봐야 되겠죠. 예, 올려다보면 눈이 부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장치들은 전부 다 그 타겟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옥상을 올려다볼 경우에는 자기한테 오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울로만 보입니다. 예, 여기 있는 장치에 눈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옆단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 건물의 이 단지의 옥상을 봤을 때 눈부심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부심이라는 건 거울이 태양의 이제 빛이 난반사로 통지되지 않는 빛이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빛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볼 때는 이 거울밖에 안 보입니다. 이 거울은 태양을 등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거울은 태양을 반사를 직접 해서 어딘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반사가 돼서 뭐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반사된 빛은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부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